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2월 1일 휴장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금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원정일 위원과 박소장 위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방송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사죄의 말씀부터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큰 승부였던 그냥옵니다 승부가 아쉽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방송에서도 그 경주 깨지면 마지막 11경주 때 AS 승부를 통해서 만회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11경주를 잡아내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 잡아냈다고 해서 크게 위안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큰 승부 믿고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부족한, 좀 나쁜 결과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좀 좋은 승부 한번 크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장전 경마 주간이라 이번 주에는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도 많고요. 특히나 오늘 금요 경마가 한 개가 더 늘어났죠. 예, 12개의 경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금요 경마가 제주 경마 포함해서 총 16개의 경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 거의 이 절반 정도 경주에서는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들이 상당수 포진이 돼 있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고요. 매경주 신중하게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승부처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배당이 터져 나올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 가리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좀 내용 괜찮은 경주, 분석이 완벽하게 이뤄진 경주들을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원정일 위원은 5경주, 10경주를 선정을 했고요. 박소장 위원은 2경주와 8경주, 그리고 김주원은 3경주와 6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휴장 전이기 때문에 또 큰 명절 설 연휴를 앞둔 경마 중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악 물고 준비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긴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좋은 내용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현장에서도 저희 셋과 함께 해주셔서 꼭 이번 주 좀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 볼게요.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9번 킹스턴 하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체가 아주 땅땅합니다. 540km대 나가는 거구의 마필인데 스피드가 괜찮아요. 이런 거구가 스피드까지 있다라면은 앞으로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위구는 충분히 벗어날 능력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3세에서 데뷔를 한 만큼 늦은 만큼 갈 길이 바쁘다. 자, 9번 킹스턴 하버의 데뷔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은 아니죠. 데뷔 이전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마 킹스턴 하버, 이 외측 사행이 어느 정도 지금 교정이 되면서 제 주행 재검 때나 훈련 때에도 좀 고른 주행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요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로 저 역시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소장 위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안쪽에는 크게 눈길을 끄는, 일단 외적으로 액면상으로 눈길을 끄는 마필이 없어서 외곽 쪽에 9, 10, 11, 12 이렇게 이제 네 마리가 좀 더 배당판의 인기 마필로 떠오를 그런 상황인데, 10번마 투투 스피노도 결국은 이제 코스 2점으로 선행을 가서 하여튼 이빨 탄 겁니다. 그 기록대로 보시면 되겠고, 영광의 키스도 지금 발스임이나 주행 자체가 그렇게 좋은 타입의 마필이 아니에요. 1000m는 무조건 선행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0번, 11번이 벌써부터 지금 좀 겹치는 그런 상황이고, 킹스턴 하버 역시 우리 지금 그 김주원 의원이 얘기를 해줬다시피 저는 데뷔전 때 조금 흙을 맞고 외측으로 삐지는 그런 감을 느꼈어요. 그다음 쫙 기대버렸는데 이런 것도 일단 데뷔전 승부, 데뷔전이 아니라 이제 실전 두 번째 승부는 역시 스타트부터 승부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개상으로는 12 리슨 투미가
요렇게 이제 좀 센 말들하고 뛰어보면서 데뷔전이나 직전 경주까지 뛰어보면서 조금씩 걸음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000m의 최외곽이지만은 9번, 10번, 11번을 쫓아갈 정도의 스피드는 갖추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는 직선줄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12 리슨투미를 뭘 보시든지 간에 그 리슨투미는 후착으로 꼬리로 한번 꼭 좀 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외곽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쪽 말들보다는 능력상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일 배당판 흐름도 이제 외곽 말들 9번부터 12번까지가 이제 배당판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일단 외곽 말들이 센 게 맞기 때문이에요. 일단 설명이 좀 덜 나온 마필 가운데 저는 이 11번만 영광의 키스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데뷔전 경주력 봤을 때에는 이게 과연 2억 5천짜리 말인가 싶을 정도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노출하긴 했습니다만 향후 마방에서는 안말 대상 경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안말 전향까지 생각을 하면서 높은 값을 주고 구매를 한 마필이거든요. 이제 이런 안말들은 타이틀 하나가 딱 이제 자기 이 경주마 인생에 타이틀 하나 거머쥔 게 딱 기록이 돼 있으면요. 시안말로 전향했을 때 교배료가 상당히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 노리고 지금 차분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발전 기대치는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키스도 데뷔전보다는 조금 더 뛸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일단 1경주는 외곽말 위주로 여러분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오늘 첫 포문을 박소장 위원이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승부로 준비를 하셨고요. 자,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전력 갭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임인데 혼전도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주는 내용, 분석 이런 게 없으면 솔직히 손대기가 좀 어려운 경주인데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이번 2경주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전형적인 1000m에서 흔히 나오는 전개 한 마리 댕받고 한 마리 따라가고 이제 한 마리가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정리하고 선두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마필이 그대로 뒤를 쫓다가 그 앞에서 레이스가 그냥 땡땡 굳어버리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선행을 갈 것이냐. 선행 후보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자체적으로 약간의 혼전기를 갖고 있고 그 혼전도가 그대로 배당판에 투영이 되면서 배당이 좀 짭짤하게 형성이 될 거예요. 2조에서 동반 출전하는 1번마 투투웨이, 3번마 투투 사이먼의 개체별 작전 내용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경주고 4번 신흥장수를 위시해서 외곽적으로는 8번마 원더풀 이지도 역시 이제 순발력이 좋죠. 그리고 10번마 뷰티풀 마린 역시 아직 힘이 들차서 따라가는 작전으로는 크게 돈 벌기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12번 마법처럼도 가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지난번 우측 뒷다리 파행기를 앓으면서 조금 출전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1번 투투웨이부터 12번 마법처럼까지 상당히 다양한 막권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팔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마 뚜렷하게 잡아내고 선의권에서 마지막까지 끈기 발휘할 수 있는 마필 한 마리 엮어가지고 원세트로 때린다면은 아주 짭짤한 배당의 승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선행 후보 박 소장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따라갈 수 있는 마필 2마리 후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멍수 많지 않습니다. 축 잡고 2방으로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2경주 이 혼전도가 높은 경주고 선행마가 진짜 많거든요. 누가 선행 나갈지도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박수장 의원은 선행마를 여기서 확실하게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혼전도는 있어도 레이스가 단순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뭔가 좀 들으신 게 있고 또 분석해서 그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번 2경주에 칼을 빼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맞추면은 돈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2경주 어려워하지 마시고 박수장 의원과 한 배 타셔서 여기서 멋진 결과 한번 초장부터 일찌감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내용 승부처입니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냥 옵니다 승부가 깨지고 나서
이 마지막 11경주부 AS 승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녹음을 1분 내외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용료가 과금이 안 되게끔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마법만 불러드리고 끝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적중이 돼서 어느 정도 찾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잃으신 분이 더 많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잃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 과금 이 부과가 안 되게끔 간략하게 녹음을 할 겁니다. 물론 본 예상에서는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좀 풀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현장 속보는 그냥 1분 내외로 간략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요금이 과금이 안 되게끔 제가 이번 3경주는 간략하게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믿고 여러분들 막건 사셔도 될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리지만 이미 꼬랑지를 내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가리 세워놓고 없는 말 잘라내고 나면요. 갖다 붙일 말도 진짜 크게 봐야 3마리, 조금 더 좁혀보면은 2방까지도 좀 압축해가지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뭐 큰돈 들어가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구멍수 3방 가져가도 충분히 환수가 되는 경주거든요. 좀 안전하게 보험장치 깔아놓고 노리는 한방 막건으로 여기서 승부 한번 보는 것으로 할게요. 1분 내외로 제가 간략하게 녹음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이번 3경주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출전 주기가 좀 원활하진 않지만은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뭐 거세도 하고 이런저런 뭐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7번 영봉산입니다. 쿨민트라는 말하고 병합을 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세 이후에 이제 서서히 좀 변화를 보이고 있고 경주에 충분히 적응하는 모습을 직전 경주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도 뭐 청상 오름이나 이제 폭스 컬러링 뭐 센 말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도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센 말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7번 영봉산 직전 경주의 3착 분명히 변화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1300m 두 번째 만에 3차까지 기본 타임을 작성한 이 7번 영봉산도 괜찮을 편성이죠. 편성 자체는 잘 만났는데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마필 가운데 이제 9번마 영광의 포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광의 포스는 또 1300을 아직 안 뛰어봤다라는 거, 출전 마필 가운데서 유일하게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뭐 막권이 아주 심하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20주라는 공백, 초여름의 마지막 뛰고 나서 이제 한 여름 중반쯤 되나요? 이제 데뷔전 때 한번 치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신 있게 때려버립니다. 자신 있게 때려서 자신 있게 꽂혀요. 서부캐시라는 마필이 그 당시에 이제 선행이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누가 따라 붙어서 2착을 오느냐 그 싸움에서 자신 있게 승부를 봐갖고 2착을 온 그 자신감이라면은 어차피 나머지 마필도 아직 한 번도 못 온 마필들이라는 것은 뭐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데뷔 첫 번째 입상을 남들보다 먼저 찍어낸 영광의 포스 입장에서는 또다시 자신 있게 한번 들이대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9번마 영광의 포스도 세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7번, 9번 두 마리 설명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두 마리 다 좋습니다. 그 밖의 마필 가운데에서 혹여나 변수가 좀 나온다라면은 이 11번마 퓨전파크가 이번에 등짝이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화가 올라탔는데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집중받는 마필보다는 좀 프랑스화는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그것도 힘으로 몰아줄 수 있는 말을 기승했을 때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퓨전파크도 지금 레이스가 좀 느리기 때문에 힘으로 몰아붙여서 4코너 이전에 선두권만 갖다 붙여 놓으면요. 막판 힘싸움에서는 충분히 변수를 만들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마체 완성도가 올라왔다라는 점도 김주원이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4경주는 지금 설명이 나왔던 7번, 9번, 9번, 7번 두 마리의 우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를 한 내용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뚜렷한 충막감이 없는 다소 부진형의 기복마 간의 접전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경주 역시나 뭔가 내용이 없으면은 쉽게 손을 대기 어려운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정일 위원이 뭔가 내용을 좀 접수하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6등급 1600m예요. 능력보다는 뭐 편성상 그리고 최근에 뭐 액면상으로 인기마들의 어떤 조합이 만들어질 상황인데요. 자, 그러한 조합들은 일단은 저는 크게 안 보여지는 그런 판때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물론 뭐 10번 마루짱이나 1번 크리스탈 로즈 뭐 요런 애들이 뭐 최근에 착순권도 좀 들어와 주고 나름대로 1600m도 좀 소화를 해내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 1600을 미리 알고 나온 말이 몇 마리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 경주에 강력한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안장을 교체하면서 한번 쏴보겠다 내용이 나오는 놈을 한 마리 좀 잡고 있습니다. 액면도 없고요. 보여준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놈을 현장에서 좀 강하게 추천드릴 텐데 일단은 뭐 게이트 한번 열리면 아실 거예요. 이놈이 승부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현장까지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준비 잘 하고 나온 아나짜리 1600m 노리고 나오는 놈 강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부산 5경주는 좀 기복 부직령 마필들이 출전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져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주입니다. 일단 원정일 위원이 숨겨져 있는 아나짜리 가지고 이번 5경주에 좀 내용 있게 한구라를 노려보는 승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맞추기만 하면 배당은 보장된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5경주도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원정일 위원과 한 배 타셔서 여기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다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일찌감치 오늘 메인 승부를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6경주 딱 따지고 보면 부산이 이제 전반전이 끝나는 시점이죠. 전반부 최대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제가 잠시 후에 승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는 박수장 위원의 관심마 한 마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3 이기다. 요거는 봐야 되겠죠. 데뷔 전부터 보여준 걸음도 좋았고 상대 마필들이 이렇게 뭐 좀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계 마필들하고는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모습이라서 4번 이기다는 계속해서 선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박수장 의원이 4번만 이기다 관심마로 지목을 해주셨고요. 제가 메인 승부로 여기 선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이기다는 인정하면서 승부를 볼 겁니다. 자, 이 뉴 레전드 있죠. KNX 이 선별마 가운데 뉴 레전드가 이제 미국에서 1700까지 우승을 하고 국내 무대에 들어와서 지금 뭐 부산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뉴 레전드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기다라는 마필도 이 KNX 선별마 중에 한 마리죠. 이 외국에서 뛰다온 마필이고요. 역시나 뭐 외국에서 뛰다온 말답게 이 완숙미 넘치는 그런 걸음을 데뷔전 때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말 더 좋아졌어요.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력 자체가 5등급을 뛰어넘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리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이미 뛰어봤던 거리고요. 그래서 이기다는 저는 믿고 한번 승부를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차권이 강권인데 지금 후차권에서 뭐 권토중래를 비롯해서 외곽의 청담 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제가 한 마리를 잘라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 분석과 정확한 마방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마리를 걷어내드릴게요. 그럼 남은 말 한 마리로 승부를 보느냐? 물론 그쪽으로 집중해서 한 방 때리긴 할 겁니다만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복병마 한 마리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기마 한 마리 그리고 숨어 있는 복병마 한 마리 해가지고 딱 두 방으로 승부가 되는 게임이에요. 이기다 놓고 인기마 한 마리 잘라버리고요. 복병마 한 마리 남는 인기만 한 마리에서 두 방으로 승부가 됩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는 또 제가 봤을 때 뭐 두 방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남들 다 맞건살 그 인기만 한 마리 빼버리면서 진짜 되는 인기만 숨겨져 있는 복병마 이거 딱 두 마리만 가지고 자신 있게 한번 배팅 강도를 올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상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직전에 프랑스와가 탄 말들 두 마리가 좀 출전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31조 두 마리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는 10번 미라클 앨리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늦발이죠. 우리 박 소장님께서 이제 늦발의 화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제 프랑스와가 여지없이 늦발을 했었던 경주였습니다. 이렇게 뒤에 따라갈 말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좀 무리를 또 했죠. 중속에서 늦발하고 무리 하면서 이제 선입권에 붙었기 때문에 끝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정상적인 발주만 나와준다라면 뭐 리차드 안장 저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미라클 앨리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기록들이 좀 비슷해요. 날개를 펴라 1번하고 또 방금 얘기가 나온 8번마 전사의 질주, 또 3번마 천상오름 같은 주간이에요. 1월 4일, 1월 6일 1300m를 각각의 다른 그런 편성에서 뛰었는데 기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등짝의 운전 능력하고 전개의 싸움으로 적어도 1번, 3번, 8번의 운명은 좀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는 마필은 뭐 무조건적으로 다른 두 마리보다 점수를 더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3번마 천상오름을 선행 1순위로 일단 꼽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송경윤이하고 이제 김혜선이의 초반 싸움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날개를 펴라도 딱 한 번 2차 대가리 온 게 아마 1000m에서 한 두 번째 따라가다가 끈기로 진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선행을 가고 싶겠지만 저는 천상오름의 가속력하고 김혜선 기수의 스타트 능력을 송경윤보다는 훨씬 더 쳐주기 때문에 3번마 천상오름의 선행 꼭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3번마 천상오름. 지금 설명이 나온 말이 2조 마방의 3번마 천상오름 동반 출전하는 마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동반 출전하는 31조 마방 마필 가운데 10번마 미라클 앨리스 이 두 마리가 일단 두 전문위원회 관심마로 소개가 됐고요. 저는 지금 뭐 1번마 날개를 펴라에 대해서 박수장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날개를 펴라가 일단 조건 자체는 저는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직전에 대끼리 팔릴 게 아닌데 막판에 몸바람이 그렇게 부는지 2000 등짝인데도 대끼리까지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가서 3차. 근데 전개가 많이 좀 아쉬웠던 경주였고요. 이번에는 천상오름 한 마리가 이제 초반에 같이 다툴 수 있는 상대인데 아마도 송경윤이가 제가 봤을 때는 천상오름을 좀 인정하면서 따라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레이스가 앞에서 또 이쁘게 끝날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거나 전개를 풀어가기는 날개를 펴라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좀 호조건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마 날개를 펴라의 선정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박소장 위원님이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 한 마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m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이제 1300m이기 때문에 말리부 별을 추천드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걸음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뛸만 하니까 경주가 끝나버렸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8번 말리부 별 늘어난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 8경주 박소장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최대 승부수를 여기서 던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도 스페셜 승부는 시원시원하게 다 적중이 됐는데 메인 승부로 지정한 경주들의 성적이 결과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경마는 메인 경주를 제가 고른 데 있어서 후반부 가운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 9경주가 출전 두수가 많지 않고 또 마필들의 어느 정도 현 기본 능력이 드러나 있으면서 또 가네들끼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전개의 여러 가지 다양성 이런 것들이 또 파악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번 8경주를 좀 자신 있게 골랐습니다. 오늘 금요경마는 이렇게 좀 호흡기가 안 좋았던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와요. 3경주부터 거의 매 경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8경주에도 있는데 인기 마필로 팔리지 않을 수 없는 마필 하나가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보시는 예상지에 호흡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근데 진료 내역에
아직 나오지 않은 마필 가운데 조금 문제성 있는 마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깜빡이 중에 하나예요. 그걸 뒤로 돌리면서 공략에 들어가는 경주고 일단 우리 말리부 별을 저희 원정일 위원이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 중에서는 8번마 말리부 별의 잠재력을 저 역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막권 원틀로 들어가는 조합 세트 가운데 8번마 말리부 별은 당연히 들어간다. 이걸 좀 오픈을 해드리고 팔리는 마필 자 어떤 쪽으로 깜빡이 갈지 5번마 진짜 강자일지 6번마 알파 킹 이지일지 9번 오칼라트급일지 배당판에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안 난다면 더더욱 자신 있게 들어갈 것이고요. 어쨌든 인기 마필 하나를 뒤로 돌려놓고 8경주 자신 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 박소장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출전 두수는 단촐해도 되는 말들이 여러 두가 나온 혼전도 높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압축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압축해서 한 방송으로 이게 승부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8경주 박소장 의원의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괴물같이 뛰었던 이 몇 두의 마필들이 지금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닥터 썬더는 또 한 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1600m 이제 첫 거리를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제 워낙에 성격이 좀 칼칼해가지고 이제 발주가 좀 안 돼요. 스타트 물고 나오는 느낌을 아직까지도 좀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렇다라는 내용인데 한 호흡에 1300m를 뛰었다라고 저는 봐요. 스타트 나와서 가속할 때까지 그리고 골인할 때까지 그냥 한 호흡에 뛰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리가 좀 300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봐가지고 운전을 잘해줘야 되는데 혹여 늦발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2마리가 아닌 8마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힘한 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반대선 직선 주로를 다 통과해야 되는 직선 주로가 긴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닥터 썬더 상당히 좋게 보는 말이지만 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 능력으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면 능력으로 올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박소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닥터 썬더가 그래서 1600m로 거리가 늘어난 김에 또 출전 두수가 많지 않아서 전기를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엔 좀 숨을 골라가면서 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가운데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제 다실바 기수가 실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앞에 나가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같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8번보다 앞에 설 수 있는 마필들 몇 마리 보입니다만은 일단 대표적으로 3번마 굿댄서가 있겠고 또 5번마 대지 챔프가 있는데 3번마 굿댄서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도 사실 힘을 전혀 안 쓰고 선행을 주었어요. 계속 지금 골마겸도 그렇고 오른쪽 앞다리 파인기도 그렇고 달고 그 질병을 달고 있으면서도 지금 선전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기특한데 이번 경주가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벽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하고 대지 챔프하고 앞선 전개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5번만 대지 챔프는 3번만 넘어가면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같이 가도 3번만 굿댄서 정도는 언제든지 제압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어차피 팔 놓고 빨간색 구멍으로 도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저 역시 8번만 닥터 썬더 세게 봅니다. 8번에 꼬리 찾는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단 1파다는 5번만 대지 챔프가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구경주는 공통된 의견으로 닥터 썬더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주셨고요. 제 후창말로는 대지 챔프를 이 박소장 의원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 2마리. 굿댄서까지요. 이제 358 3마리고 거리 경험이 있는 애들이 이제 나머지 애들 거기에 또 승급전인 말이 1, 2, 3 좀 분석하는데 재미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 가운데에서는 이번만 라운파워가 기세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또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거리적인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탄다라면은
이번만 라운 파워도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닥터 썬더 놓고 맞건 사는 게 맞는 경주고요. 일단 현장에서 어떤 놈 쪽으로 초이스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건지 현장 마필 상태 그리고 각 마방의 내용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나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3명이서 먹는 맞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소장 위원의 관심마 한 마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3번마 프리시드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직전 경주 생각보다는 마지막 끝걸음이 좀 널널하진 않았어요. 상대들을 완전히 갖고 놀고 오마신 벌리면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기기만 하고 승급을 했기 때문에 배팅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뭐 택도 아니게 뭐 3번 넣고 너무 저배당 팔린다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근데 또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을 잘 커버하면서 만들어 갖고 나오는 게 19조이기 때문에 19조의 또 능력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관심 1순위로 놓고 현장에서 체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3번 프리시드 같은 경우는 19조에서는 2차 간에는 못 오겠냐. 뭐 참 자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승까지도 좀 자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거 내용대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3을 놓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요. 3을 비롯해서 지금 현장에서 나름대로 배당판의 흔들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6번이나 10번, 11번, 12번까지도 최근에 어떤 상승세를 꺾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팔려줄 거예요. 3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압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압축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게 또 이번 경주의 메인 승부의 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애들 중에 준비 안 된 애들이 있습니다. 뭐 안장 때문에 팔리고 최근 성적 때문에 팔리고 자 이런 애들이 좀 꽤 있는데요. 가도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흘러나오는 모습이 있고 뭐 최근의 경주가 지금 진짜 개발에 땀나서 뛴다. 또 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런 내용들을 모두 조합해 보니까 충분히 압축이 됩니다. 뭐 3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척은 압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몇 마리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 말들 말고 숨겨진 아나짜리가 하나 또 포착이 됐습니다. 1600m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 액면이 전혀 없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한번 두고 보니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3을 따라가면서 전개를 해줄 수 있는 말이고요. 3 하고 거리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5선 안짝에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놈, 그 놈을 아나짜리로 3번에 한번 붙여서 메인 승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식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아나짜리 역시나 또 아나짜리입니다. 이번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도 아나짜리예요. 그거 가지고 한구라가 되는 승부라고 합니다. 자, 식경주 원정일 위원과 한 배 타셔서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도 한구라 같이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8번 에이스의 선물은 직전에 인기 7이 팔리고 3착을 왔는데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전 경주 이제 콜옵터 가잖아 이제 블루플래그 레이스보다는 이번 경주는 그냥 반의 반 정도 편성 강도를 좀 따지자라면 아주 2등급 핫바리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번 에이스의 선물 추천드리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소장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6번만 유용망치한테도 마찬가지죠. 2등급 치고는 거의 중하급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30조 마방에서 이제 1번하고 흐뭇하고 스마트벨라하고 흐뭇하고 어떤 전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전개적인 측면에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원단 선행력이 뛰어난 마필이 없다 보니까 1번이든 7번이든 무조건 앞장을 노리는 그런 작전이 나올 겁니다. 오썸들은 뭐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좋으니까 선행을 좀 욕심을 낼 것이고 또 모르죠. 또 프랑스와 또 늦발할지. 근데 어떤 그림이 나오든지 간에 지금 간헐적으로 스타트가 안 좋아서 좀 레이스 망치고 했었던 6번만 유용 망치 입장에서는
진짜 그 잘 나가던 때의 잠재력으로 비교한다면 이건 도저히 같은 구미에서 뛰는 것 자체가 좀 창피스러운 그런 애들이에요. 6번마 뉴욕망치 외삼마의 자존심을 살려볼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설명이 나왔던 두 마리 모두 당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실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배당판에서도 경마 팬들의 많은 인기를 좀 집중시킬 수 있는 이 핵심적인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마리를 빼고 배팅할 수도 없는 경주예요. 두 마리 모두 다 자력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뉴욕망치의 이 사이즈 쪽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번 11경주는 큰 배당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경주입니다. 오늘 부산 마지막 경주고요. 국산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배당이 무지막지하게 터져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장에 뭐 쿨민트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뭐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승급전이고 야 이거 1400이 좀 되겠지 않겠어? 라고 보면 또 30이래. 6살이고 뭐 나이가 뭐 꽉 차 있고 그렇다 보니까 파고 파다 보니까 4번 스마트 댄서까지 나오더라고요. 스마트 댄서도 뭐 여기서 됩니다 안 됩니다를 떠나서 항상 한결같은 추임력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제 1400m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인면상으로 보면 단거리 추임마 같은데요. 이번 경주가 의외로 앞선이 좀 툭탁툭탁 거릴 수 있는 그러한 조판입니다. 뭐 자력 입상은 좀 힘들겠습니다만 앞선에서 좀 무너져 준다라면 라스트 걸음 1200에서 보여줬던 그 걸음을 1400에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박소정 의원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같이 뛰었네요. 8번 영광의 신화도. 똑같아요. 영광의 신화도 자력 추입보다는 이제 전개 속에서 추입을 해 올라오는 마필인데 앞에 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뭐 콘타도르 같은 것도 그냥 댕 받아 버리면은 단거리에서 안 죽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영광의 신화는 11월 16일이죠. 예, 좋은 끝걸음을 보이면서도 이제 빛도 안 나는 그런 사착.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선행마가 항상 꼬박꼬박 끼어 있는 그런 경주만 나왔어요. 이번 경주는 다르죠. 지금 뭐 1조의 캡틴 가이도 4번을 꼭 도와준다라는 측면, 양동작전이라는 측면 생각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순발력으로 쇼부를 보는 마필이고 안쪽에 1번만 패션 오브 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만 천년의 태양은 흙 맞으면 안 된다. 무조건 선행 트라이다 해서 또 다른 순발력 마필들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죠. 그러니까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는다. 내가 못 가면 너도 못 간다. 그래서 선두권 경합을 불사할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뭐 있죠? 또 쿨민트, 캡틴 가이 이렇게 뭉쳐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4번만 스마트 댄서도 그렇지만은 8번 영광의 신화도 직선줄에서 한 발을 쓰기는 상당히 유리해진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다소 좀 치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전문위원님들께서 이제 라스트에 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뒷심마들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저는 일단 전개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을 나간다라는 전개를 깔아놓고 봤을 때는 1번마 패션 오브 마린이 선두권 마필 가운데 가장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소장 의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천년의 태양도 그렇고 5번마 썬더돔이라는 마필도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뒷심마가 사고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두 전문위원과 조금 다르게 이 외곽에 있는 뒷심마 특히나 1400에서 잘 뛰어줬던 12번마 응림여수나 11번마 황금거탑 같은 마필들이 배당을 물고 들어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공통된 의견으로 일단 뒷심마 쪽에 그것도 배당마 쪽에 지금 포커스를 잡아놓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번 12경주는 이제 선두권 싸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제 뒷심마 그것도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는 이런 복병 배당마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굳이 배당판 인기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좀 응원해 오셨던 그런 뒷심마가 있다라면은 그거 놓고 배팅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2경주는 여러분들 11경주까지 이겨놓고요. 12경주는 가볍게 배당 한번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부산 경마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연휴 전 휴장 전 이 경마에 앞서서 일단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장까지도 빈틈없이 더욱더 준비해서요. 여러분들 휴가비 꼭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